앞서 이른바 아코디언으로 이름 붙여진 장축과 장축 또는 단축과 단축을 오가는 더블 형태의 두 가지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는 회전력별로 수구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완쿠션 기준점과 회전 기준을 갖고 공략하는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하단 투팁의 회전을 가지고 영어 M자 형태의 모양새로 진행하는 아코디언 시스템, 이른바 아코디언 M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사한 시스템 가운데 포팁 회전을 사용하는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중상단 당점에서 볼퍼스에는 2.5팁 형태로 쳐도 되는데요. 역시 방식은 앞서 소개한 시스템과 거의 유사합니다. 수구와 목적구가 떨어지는 간격에 따라 완쿠션 지점을 바꿔가면서 수구를 보내는 득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수구와 목적구가 한 칸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구가 놓인 위치보다 0.5포인트 위에 1쿠션 지점으로 수구를 보내면 보시는 것처럼 득점이 됩니다. 회전은 하단 포팁입니다. 이 기준선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구의 속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흔히 대회전을 치는 속도의 느낌, 그러니까 4쿠션 또는 5쿠션에 닿는 느낌의 속도로 원쿠션의 수구를 약간 빠른 느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득점에 맞는 이 수구의 속도와 회전을 찾는 게 이 기준선을 통한 득점을 하는데 핵심입니다. 회전을 포팁으로 많이 주면서 원쿠션을 느리게 수구를 보낼 경우에 회전력이 너무 살아서 1쿠션 이후 2쿠션, 3쿠션의 범위가 목적구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투팁을 활용한 아코디언 시스템과 회전의 차이, 속도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시스템 사이에 진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전을 많이 주는 만큼 완쿠션으로 보내는 수구의 속도가 그만큼 좀 더 빨라져야 하는 거죠. 완쿠션을 맞고 회전력과 반발력이 적절하게 작용하면서 입사 반사각이 형성될 때 자연스럽게 득점 라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구장에서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이 같은 차이를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 결국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수구와 목적구의 간격은 한 포인트 차이입니다. 수구가 나란한 1쿠션 지점보다 반 포인트 위를 향해서 1쿠션 지점이죠. 포팁 회전을 주고 빠른 속도로 보내주면 이처럼 득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연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들여다볼 것은 1쿠션에 부딪히는 수구의 속도와 수구가 1쿠션 이후에 3쿠션까지 1쿠션, 2쿠션, 3쿠션까지 입사 반사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진로의 느낌을 갖고 구장에서 연습하시면서 이 느낌을 살려서 수구를 보내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감각과 기준을 금세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이번에는 수구와 목적구의 차이가 두 칸입니다. 이 경우에 완쿠션 지점이 수구와 나란한 지점에서 0.25포인트 앞으로 수구를 보내면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역시 회전력은 하단 포팁이고요. 회전력이 많은 만큼 원쿠션으로 보내는 수구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구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회전력만 살아서 3쿠션 지점이 목적구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적절한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구와 목적구의 거리가 3포인트의 경우는 수구와 나란한 지점이 0이니까 거리 보내면 되겠죠. 앞 시간에 소개한 투팁 시스템에서 수구와 목적구의 간격이 3포인트일 때 1쿠션의 위치가 수구와 나란하게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문점이 들지 않으신가요? 한 시스템은 투팁이고 다른 시스템은 하단 포팁, 중상단으로 주게 되면 그 속도에 따라서 2.5팁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수구와 목적구 사이의 간격이 3칸일 때를 놓고 투팁과 하단 포팁을 주고 3쿠션으로 진입하는 수구의 속도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팁을 주는 경우는 수구의 속도가 목적구에 닿을 정도의 적절한 힘이고요. 하단 포팁성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4쿠션 또는 5쿠션으로 가는 속도로 이 쿠션에 수구를 보내야 한다는 걸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이 수구와 목적구의 간격을 3포인트의 차이로 두고 이 회전과 속도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시스템의 운용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수구와 목적구의 간격이 0.5포인트 차이일 때는 1쿠션의 위치는 수구보다 0.75포인트 높은 1쿠션 지점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요. 수구와 목적구의 출발점이 같은 경우는 1쿠션 지점이 수구의 출발점보다 1포인트 높은 1쿠션 지점으로 수구를 보내면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쿠션으로 보내는 수구의 속도죠. 여러분의 회전과 수구의 속도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토대로 회전력과 1쿠션의 위치를 여러분이 보내기 좋은 속도로 변경시켜서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치는 사람의 수구가 3쿠션 지점에 일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졌어도 자신이 쳐서 맞지 않는다면 자신에 맞게 기준을 재설정을 해야지, 되지 않는데도 무작정 기존의 수치대로만 적용하는 건 억지이고, 그건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되는 건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빈 쿠션이 되니까 볼을 치고 가는 볼 퍼스도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실제 화면을 한번 볼까요? 1적구를 기준으로 수구와 제2목적구의 간격은 대략 한 칸 정도입니다. 따라서 1쿠션 지점은 수구의 출발점보다 반 칸 위를 바라보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1적구를 마친 수구가 수구의 출발점보다 반 포인트 높은 1쿠션 지점으로 진행하면 이렇게 1쿠션, 2쿠션, 3쿠션 이후에 득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구가 1쿠션으로 진행하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하단 4팁을 사용하기 때문에 4쿠션 또는 5쿠션까지 진행될 정도의 힘으로 수구를 1쿠션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스템 진행 경로에 맞는 수구의 속도 기준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1목적구를 기준으로 수구와 2목적구의 간격은 2칸 정도입니다. 1적구를 마치고 수구의 위치보다 0.25포인트가량 높은 지점을 바라보고 수구가 진행되면 득점이 됩니다. 한 포인트를 10이라고 한다면 2.5 정도의 높은 수구보다 높은 1쿠션 지점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수구가 1적구와 부딪힌 뒤에 이루는 입사 반사각을 느끼면서 구장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회전과 속도감을 저절로 느끼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 하단 4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구장에서 치시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2.5팁 또는 3팁에서도 유사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내는 수구를 1쿠션에 보내는 속도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단 4팁을 두느냐 2.5팁을 두느냐 3팁을 주느냐에 따라서 각각 회전을 여러분의 회전을 맞게 쓰시되 1쿠션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일정한 속도로 보낼 수 있는 기준점을 갖추시는 것이 무엇보다 이 시스템을 가장 정확하게 활용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전력을 많이 준 상태에서 수구를 1쿠션에 느리게 보내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시스템 성과는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1쿠션, 2쿠션, 3쿠션 라인이요. 그래서 이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통해서 3쿠션, 1쿠션, 2쿠션, 3쿠션에 형성되는 입사 반사각이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속도를 연습하시고 그 회전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볼 퍼스의 경우에는 볼과 수구와 1적구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이 회전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훨씬 더 적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볼과 수구와 1적구가 이루는 기울기의 각도에 따라서 1쿠션 진입으로 진입하는 그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께도 달라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따라서 이러한 1적구를 먼저 치고 가는 형태의 볼 퍼스에서는 회전력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또 어떤 속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 보셔야만이
여러분의 감각과 여러분의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코디언 형태의 더블 시스템은 모두 구원리가 비슷하지만 수구의 속도에 따라 회전력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구의 속도에 따라 회전력의 변화가 있다는 점, 1쿠션, 2쿠션, 3쿠션이 다르다는, 진로가 달라진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전력과 수구의 속도에 따른 자신만의 기준을 갖도록 반복해서 연습해 두시면 난구 형태의 볼이 섰을 때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볼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여러분의 기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